지금 미국 빅테크들이 TSMC와 계약을 줄줄이 파기하고 있습니다. 세계 1위 난공불락이라 불렸던 그 TSMC요. 고객사가 3년 연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그 빈자리를 채우고 있는 건 다름 아닌 삼성전자입니다. 고객사 수가 300% 넘게 폭증했거든요. 심지어 엔비디아까지 다시 돌아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그 비밀을 전부 파헤쳐 보겠습니다. 전 세계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60% 이상. 애플, 엔비디아, AMD, 퀄컴. 네로라 하는 빅테크들이 전부 TSMC 앞에 줄을 섭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TSMC 생산 라인을 확보하지 못하면 제품을 못 만들어요.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진짜 권력자는 TSMC다.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적어도 최근까지는요. 그런데 지금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난공불락의 TSMC 고객사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2021년 535개였던 고객사 수가 2022년, 2023년, 2024년 3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522개까지 떨어졌어요. 숫자만 보면 13개 줄어든 거잖아요. 별거 아닌 것 같죠? 하지만 이게 왜 충격적이냐면요. TSMC 역사상 고객사가 3년 연속 줄어든 건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올라가기만 했지 내려간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뭔가 흐름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TSMC를 떠난 고객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여기서 더 충격적인 숫자가 나옵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입니다. 2017년 35개였던 삼성 파운드리 고객사가 지금은 121개로 늘어났습니다. 300%가 넘는 폭증이에요. TSMC는 줄고 삼성은 는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왜 갑자기 빅테크들이 세계 1위 TSMC를 버리고 삼성으로 향하기 시작한 걸까요? 여기엔 여러분이 모르는 반도체 업계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사실 TSMC가 잘 나갈수록 불만을 품는 기업들이 늘어났거든요. 이유가 뭐냐? AI 시대가 열리면서 반도체 수요가 폭발했잖아요. 그런데 TSMC 생산 라인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애플, 엔비디아, AMD 같은 초대형 고객들이 물량 대부분을 싹쓸이해 가는 거예요. 작은 고객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돈을 들고 가도 미련합니다. 납기는 늦어지고 협상력은 바닥이에요. TSMC한테 의리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거죠. 처음엔 그래도 참았습니다. TSMC 기술력이 워낙 압도적이니까요. 대안이 없었어요. 그런데 빅테크들도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전 세계 첨단 반도체 생산의 대부분을 대만에 있는 한 회사에 의존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대만 해협에 문제가 생기면요. 중국이 대만을 압박하면요. 지진이 나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이 한 방에 무너집니다. 그런데 빅테크들이 이 불안감을 해소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이 향한 곳이 삼성전자예요. 하지만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솔직히 최근까지 상황이 좋지 않았잖아요. 수요 문제, 적자 누적, 업계의 냉소. TSMC한테 한참 밀린다는 평가를 받아왔거든요. 그런 삼성인데 빅테크들이 왜 갑자기 믿고 맡기기 시작한 걸까요? 여기엔 여러분이 아직 모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얼마나 처참한 바닥을 찍었는지, 그리고 그 바닥에서 어떻게 반격을 준비해왔는지, 이걸 알아야 지금 벌어지는 대역전의 진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파운드리 사업부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돈을 벌기는커녕 계속 까먹고 있었던 겁니다. 왜 이렇게 됐냐고요? 핵심은 수율 문제였습니다. 수율이 낮으면요. 만들어봤자 불량품만 쏟아져 나오는 거죠. 돈을 쓰면 쓸수록 적자가 쌓이는 구조가 됩니다. 삼성의 첨단 공정 수율이 TSMC에 비해 한참 뒤처진다는 건 업계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얼마나 심각했냐면요. 퀄컴이 삼성한테 맡겼던 스냅드래곤 칩 생산을 TSMC로 돌려버렸어요. 삼성 수율이 너무 낮아서 단가가 안 맞았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도 떠났습니다. 한때 삼성 8나노 공정에서 지포스 그래픽 카드를 만들었는데 최신 제품은 전부 TSMC로 넘어갔거든요. 고객이 떠나니까 가동률이 떨어집니다. 가동률이 떨어지니까 고정비 부담이 커집니다. 적자가 쌓이니까 투자 여력이 줄어듭니다. 투자가 줄어드니까 기술 격차가 더 벌어집니다. 악순환이었어요. 업계에서는 대놓고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삼성 파운드리는 끝났다. TSMC를 절대 못 따라잡는다. 솔직히 이 시점에서 삼성 파운드리에 희망을 거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여전히 세계 1위지만 파운드리는 글렀다. 이게 시장의 중론이었어요. 그런데요. 바로 이 지점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2026년 지난 목요일 JP모건 투자자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JP모건이면 월가 최대 투자은행이잖아요.
전 세계 기관 투자자들이 다 모이는 자리입니다. 여기서 삼성전자 경영진이 깜짝 발표를 합니다. 뭘 발표했냐고요? 처음으로 구체적인 숫자와 일정표를 들고 나온 겁니다. 지금까지 삼성은 파운드리 관련해서 말을 아꼈거든요. 수율 얼마나 나와요? 물으면 대답을 안 했어요. 언제 흑자 전환해요? 물으면 애매하게 넘어갔고요.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 나노 공정 수율이 예상보다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 삼성 경영진이 공식 석상에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 나노가 뭐냐면요. 지금 세상에서 가장 앞선 반도체 제조 기술입니다. 숫자가 작을수록 더 첨단 기술이거든요. 현재 양산되는 최첨단 공정이 2나노예요. TSMC가 2025년 4분기에 2나노 양산을 막 시작한 상태입니다. 아직 본격적인 대량 생산 단계는 아니에요. 삼성이 이 나노 수율이 빠르게 안정화되고 있다고 공식 인정한 건 단순한 실적 보고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TSMC 따라잡을 준비가 됐다는 선전포고였어요. 업계가 술렁했습니다. 진짜냐고. 삼성이 드디어 뭔가 잡은 거냐고. 구체적인 로드맵도 나왔습니다.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에 짓고 있는 신규 공장 이야기였어요. 지금 핵심 생산 설비 반입이 진행 중이고 올해 말에 웨이퍼 양산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2027년에 첫 제품이 출하됩니다. 이것도 처음 공개된 일정이에요. 지금까지는 그냥 공장 짓고 있다 정도만 알려졌거든요. 손익분기점 달성 전략도 공개됐습니다. 수요율 끌어올리고 규모의 경제 확보하고 가동률 높이겠다. 3전략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겁니다. 가동률이 낮은 기존 라인은 첨단 패키징 공정으로 전환해서 놀리지 않겠다는 방침도 함께 나왔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삼성이 처음으로 파운드리 턴어라운드의 구체적인 그림을 보여준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였어요. 근데 이번엔 언제까지 뭘 하겠다, 어떻게 흑자 내겠다를 숫자로 제시한 겁니다. 월가 투자자들 앞에서요. 컨퍼런스 끝나고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증권가 리포트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삼성전자 파운드리 재평가 필요하다. 턴어라운드 가시권에 들어왔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끝났다고 하던 사람들이 말을 바꾸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아직 증명해야 할 게 많습니다. 수율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는 건 좋은데 구체적인 숫자는 공개 안 했거든요. TSMC 수준까지 올라왔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테일러 공장도 아직 양산 시작 전이고요. 하지만 분명한 건 있습니다. 삼성이 더 이상 막고만 있지 않겠다는 거에 반격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요, 삼성의 반격 카드가 이 나노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실 삼성이 지금 숨통이 트인 건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기회가 터졌기 때문이거든요. 이 나노는 미래를 위한 투자예요. 당장 돈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삼성한테 지금 당장 현금을 안겨줄 깜짝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2년 전에 떠났던 고객한테서요. 엔비디아입니다. 2년 전에 삼성을 떠났던 바로 그 엔비디아가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주문 내용이 좀 의외였습니다. 최신 칩이 아니라 구형 그래픽카드 생산에 맡긴 거거든요. RTX 3060. 2021년에 나온 제품입니다. 5년이나 된 구형 지포스 그래픽카드를요? 왜 갑자기 이 옛날 제품을 다시 만들겠다는 걸까요? 여기서 잠깐 반도체 공정에 대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반도체 공정은 숫자가 작을수록 최신 기술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이 나노가 지금 세상에서 가장 앞선 기술이고요. 3나노, 5나노, 7나노 이렇게 숫자가 올라갈수록 예전 기술인 거죠. 8나노는 꽤 오래된 공정입니다. 최첨단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전히 쓸모가 있는 기술이거든요. 특히 게임용 그래픽카드 같은 제품에는 굳이 최신 공정이 필요 없습니다. 8나노로도 충분해요. RTX 3060이 바로 삼성 8나노 공정으로 만들어졌던 제품입니다. 2021년 출시 당시에 삼성이 생산했어요. 근데 2022년에 엔비디아가 TSMC랑 손잡고 최신 RTX 4000 시리즈를 내놓으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3000 시리즈 생산은 2024년에 중단됐고요. 삼성 8나노 라인은 그렇게 비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죽은 라인이 갑자기 살아난 겁니다. 이유가 뭐냐고요? 미국 정부 때문이에요. 지금 미국이 중국한테 반도체 수출 규제를 엄청나게 걸고 있잖아요. 특히 엔비디아 제품이 타깃입니다. AI 서버에 들어가는 고성능 GPU, 그러니까 호퍼나 블랙웰 시리즈요. 이런 최첨단 칩은 중국에 못 팔게 막아버렸어요. AI 기술이 중국 군사력 강화에 쓰일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엔비디아도 가만히 있진 않았죠. 규제를 피해가려고 중국 전용 제품을 따로 만들었어요. H20이라는 물건인데요. 성능을 일부러 낮춰서 규제 기준을 피해간 겁니다. 근데 미국 정부가 이것마저 허가제로 바꿔버렸어요. 사실상 수출길이 막힌 거죠.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난감한 상황이 된 겁니다. 중국 시장이 얼마나 크냐면요. 엔비디아 전체 매출의 상당 부분이 중국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그 시장에 최신 제품을 못 파는 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묘수를 생각해냈습니다. 최신 제품을 못 팔면 구형 제품을 팔면 되지 않나? RTX 3060은 게임용 그래픽카드입니다. AI 서버용 고성능 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출 규제 대상이 아니거든요. 게다가 이 제품도 AI 개발에 어느 정도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최고 성능은 아니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없는 것보단 낫잖아요. 젠스낭 CEO도 올해 초 CES에서 직접 언급했어요. 구형 GPU를 다시 내놓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다. 이렇게요. 그리고 실제로 재생산이 결정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구형 그래픽카드를 어디서 만들어야 할까요? 예전에 만들던 곳이 있잖아요. 삼성전자 8나노 라인이요. 엔비디아가 삼성을 다시 찾은 이유입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게 엄청난 호재예요. 왜냐고요? 비어있던 8나노 라인이 다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라인의 생산 능력이 어느 정도냐면요. 웨이퍼 기준으로 한 달에 3만 장에서 4만 장 수준입니다. 삼성전자 전체 파운드리 생산 능력의 약 10%에 해당하는 규모예요. 파운드리 사업은 가동률이 생명이거든요. 장비가 돌아가야 돈이 됩니다. 근데 주문이 없으면 그 비싼 장비가 그냥 놀고 있는 거잖아요. 고정비만 나가는 거죠. 삼성 8나노 라인이 그런 상태였는데 엔비디아 주문이 들어오면서 다시 돌아가게 된 겁니다. 가동률이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수익성도 개선돼요. 그리고 엔비디아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닌텐도 스위치 2에 들어가는 그래픽 칩도 삼성 8나노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닌텐도 스위치 2가 뭐냐면요. 올해 출시되는 닌텐도의 차세대 게임기입니다. 전작이 1억대 넘게 팔린 메가히트 제품이었잖아요. 후속작도 엄청나게 팔릴 게 뻔합니다. 그 물량이 전부 삼성 8나노 라인을 통해 나오는 거예요. 상황을 정리해보면요.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지금 두 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싸우고 있는 겁니다. 8나노로 당장의 가동률과 수익을 확보하면서 이 나노로 미래를 준비하는 거죠. 투트랙 전략이에요. 8나노는 구형 기술이지만 당장 현금을 만들어줍니다. 엔비디아 구형 GPU, 닌텐도 게임기 칩, 이런 주문들이 들어오면서 비어있던 라인이 채워지고 있어요. 이게 삼성 파운드리가 숨통을 틔운 비결이에요. 이 나노는 아직 양산전이지만 미래 먹거리입니다. 테일러 공장에서 이 나노 양산이 시작되면 그때부터는 AI 반도체 시장에서 TSMC랑 정면 승부를 볼 수 있어요. 구형 기술과 신형 기술을 동시에 굴리면서 단기 수익과 장기 성장을 다 잡겠다는 계산인 거죠. 이게 JP모건 컨퍼런스에서 공개된 삼성의 손익분기점 달성 전략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할 게 있어요. 엔비디아가 삼성을 다시 선택했다는 건 기술적 신뢰가 회복됐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2년 전만 해도 엔비디아는 삼성 수율이 마음에 안 들어서 떠난 거잖아요. 근데 다시 돌아왔다는 건 적어도 8나노 공정에서는 삼성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엔비디아, 닌텐도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7월에 삼성은 22조 8천억 원 규모의 대형 수주를 공시했는데요. 테슬라였습니다. 자율주행 AI 칩을 삼성 2나노 공정에서 만들겠다는 거예요. 8월에는 애플까지 삼성한테 이미지 센서 생산을 맡겼습니다. 거의 10년 만에 애플이 삼성 파운드리 문을 다시 두드린 겁니다. 엔비디아, 닌텐도, 테슬라, 애플. 이 정도면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진 거죠. 그런데요, 삼성이 잘 된다고 해서 TSMC가 그냥 당하고만 있을까요? 세계 1위 파운드리 업체가 고객을 뺏기면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연히 아니겠죠. 그런데 TSMC한테 지금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고객사가 줄어드는 건 그냥 시작에 불과해요. TSMC의 구조적인 약점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AI 시대가 열리면서 오히려 독이 된 부분이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TSMC 고객들 사이에 불만이 쌓이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더 큰 문제가 겹쳤습니다. 지점합적 리스크예요. 여기에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지점합적 리스크입니다. TSMC가 어디 있는지 아시잖아요? 대만이요. 대만 해역 건너편에 뭐가 있어요. 중국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대만 통일을 평생 목표로 삼고 있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실제로 중국 군용기가 대만 방공식별구역을 수시로 침범하고 있고요. 만약에 대만 해협에서 무력 충돌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TSMC 공장이 멈춥니다. 그러면요, 전 세계 첨단 반도체 공급이 한 방에 끊기는 거예요. 애플 아이폰 못 만들어요. 엔비디아 GPU 못 만들어요. AMD CPU 못 만들어요. 전 세계 IT 산업이 마비되는 겁니다. 이게 과장이 아니에요. 실제로 미국 정부가 이 시나리오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반도체 공장을 자국에 지으라고 엄청나게 밀어붙이고 있는 거잖아요. 칩스법 만들어서 보조금 수백억 달러 뿌리고 있는 거고요. 빅테크들도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아, 우리가 TSMC한테 너무 의존하고 있었구나. 대만에서 뭔가 터지면 우리 회사 망하는 거구나.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으면 안 되는 거구나. 이런 인식이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게 듀얼 파운드리 전략이에요. 쉽게 말해서 TSMC 한 곳에만 의존하지 말고 물량을 분산시키자는 겁니다. 메인은 TSMC가 하더라도 일정 물량은 다른 곳에서 만들자. 그래야 TSMC에 문제가 생겨도 공급이 완전히 끊기진 않잖아요. 결국 현실적인 대안은 하나밖에 없어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은 TSMC 다음으로 첨단 공정 기술을 가진 파운드리 업체거든요. 한국은 미국 동맹국이라 지정학적 리스크도 상대적으로 적고요. 그래서 지금 빅테크들이 삼성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TSMC가 싫어서가 아니에요. TSMC 기술력은 여전히 최고예요. 하지만 한 곳에 모든 걸 맡기는 건 너무 위험하니까 삼성이라는 보험을 들어두자는 거죠. TSMC 입장에서는 황당한 상황인 거예요. 자기들이 뭘 잘못한 게 아니거든요. 기술력도 최고고 수율도 최고고 품질도 최고예요. 근데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오히려 리스크가 된 거잖아요. 독점의 역설인 겁니다. 고객사 수가 3년 연속 줄어든 것도 이런 맥락에서 봐야 해요. TSMC가 못해서가 아니라 고객들이 일부러 물량을 분산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TSMC 주문 줄이고 삼성 주문 늘리고 그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고객들이 삼성으로 오겠다고 해도 삼성이 받아줄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소용없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성 파운드리가 수율 문제로 고생하고 있었거든요. 듀얼 파운드리 전략이 작동하려면 삼성이 TSMC에 준하는 품질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삼성이 지금 텍사스에서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잠깐 언급했던 테일러 공장요. 거기서 지금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뭐가 벌어지고 있느냐? 핵심 생산 설비 반입이 한창입니다. 반도체 공장에서 제일 중요한 장비가 뭔지 아세요? 노광 장비예요. 네덜란드 ASML이라는 회사가 만드는 EUV 장비입니다. EUV가 뭐냐면요, 극자외선이라는 뜻인데 아주 짧은 파장의 빛을 이용해서 웨이퍼에 회로를 새기는 기술이에요. 이 나노 같은 초미세 공정은 EUV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 장비가 얼마나 비싸냐고요? 한 대에 3천억 원이 넘어요. 3천억 원짜리 기계를 여러 대 들여놔야 공장이 돌아갑니다. 지금 테일러 공장에 이 장비들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설치하고 세팅하고 테스트하는 데만 몇 달이 걸립니다. 삼성이 공개한 일정에 따르면요, 올해 말에 웨이퍼 양산을 시작합니다. 양산이라는 건 테스트가 아니라 실제로 제품을 찍어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2027년에 첫 제품이 출하됩니다. 고객사에 납품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테일러 공장에서 생산할 칩이 바로 이 나노 공정이라는 겁니다. 지금 세상에서 가장 앞선 반도체 제조 기술이에요. TSMC가 2025년 말에 2나노 양산을 시작하긴 했는데 아직 대만 본토에서만 돌리고 있거든요. 삼성이 테일러에서 2나노 양산을 성공시키면 미국 땅에서 TSMC와 본격적으로 경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공장만 짓는다고 끝이 아니에요. 문제는 수익성이거든요. 삼성 파운드리가 지금까지 적자였던 이유가 뭐였죠? 수율이 낮아서 원가가 높았고 가동률이 낮아서 고정비 부담이 컸기 때문이에요. 테일러 공장이 열려도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적자만 더 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삼성이 JP모건 컨퍼런스에서 손익분기점 달성 전략을 구체적으로 밝힌 겁니다. 핵심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수율 끌어올리기. 이건 당연한 거죠. 수율이 높아야 같은 재료로 더 많은 칩을 뽑아낼 수 있고 그래야 원가가 내려가니까요. 삼성이 이 나노 수율이 예상보다 빠르게 안정화되고 있다고 공식 인정한 게 이 맥락이에요. 구체적인 숫자는 안 밝혔지만 자신감이 생겼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규모의 경제 확보. 생산량이 늘어나면 단위당 비용이 내려가거든요. 테일러 공장이 가동되면 삼성 파운드리 전체 생산 능력이 확 올라갑니다. 규모가 커지면 부품이나 소재 구매할 때도 협상력이 생기고요. 이래저래 원가를 낮출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세 번째, 가동률 제고. 아까 8나노 라인 이야기했잖아요. 엔비디아 구형 GPU, 닌텐도 칩 주문받아서 비어있던 라인 채우고 있다고요. 이런 식으로 모든 라인의 가동률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한 가지 전략이 더 있어요. 가동률이 너무 낮아서 도저히 안 되는 라인은요, 아예 용도를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뭘로 바꾸냐고요? 첨단 패키징 공정으로요. 첨단 패키징이 뭐냐면요, 여러 개의 칩을 하나로 합치는 기술이에요. 요즘 AI 반도체들이 이 기술을 엄청 많이 씁니다. 엔비디아 GPU도 그렇고 AMD CPU도 그래요. 성능 다른 칩들을 따로따로 만들어서 나중에 하나로 조립하는 거거든요. 이러면 수율 문제도 줄어들고 설계 자유도도 높아지고 성능도 좋아져요.
삼성이 놀리고 있던 라인을 이 첨단 패키징 공정으로 전환하면요. 비어있던 공간이 새로운 수익원이 되는 거예요. 이 나노 같은 최첨단 칩 찍어내는 것만 파운드리가 아니거든요. 칩들을 조립해서 완제품으로 만들어주는 것도 파운드리 사업 영역입니다. 오히려 AI 시대에는 이 패키징 기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어요. 정리하면요. 삼성은 지금 테일러에서 2나노 최첨단 공정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기존 라인들의 가동률도 끌어올리고 안 되는 라인은 패키징으로 전환하고 있는 겁니다. 단기 수익과 장기 성장을 동시에 잡겠다는 전략이에요. 테일러 공장이 성공하면요. 삼성은 미국 본토에서 이 나노칩을 가장 먼저 찍어낼 수 있는 비미국 기업이 됩니다. TSMC도 미국 애리조나에 공장 짓고 있긴 한데 거기서 이 나노 생산이 시작되려면 2028년 이후거든요. 삼성이 2027년에 출하를 시작하면 적어도 1년은 먼저 치고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미국 빅테크들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미국 땅에서 이 나노칩을 만들어줄 수 있는 파운드리, 그게 삼성이에요. 듀얼 파운드리 전략을 쓰려는 기업들한테 삼성이 얼마나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기술력만 좋다고 고객이 오는 건 아니에요. TSMC 기술력이 최고인 건 다 알지만 그래도 고객들이 떠나고 있잖아요. 반대로 삼성한테는 TSMC가 절대로 줄 수 없는 뭔가가 있어요. 삼성만이 가진 비밀 무기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 게임 체인저예요. TSMC가 아무리 잘해도 절대 못하는 게 있어요. 삼성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뭐냐고요? 메모리 반도체예요. 반도체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메모리 반도체랑 비메모리 반도체요. 메모리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칩이에요. D램이나 낸드 플래시 같은 거죠. 비메모리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칩이에요. CPU나 GPU 같은 거요. 파운드리는 이 비메모리 칩을 위탁 생산해주는 사업입니다. TSMC는 파운드리만 해요. 메모리는 안 합니다. 인텔도 파운드리 사업하려고 하는데 인텔도 메모리는 안 해요. 메모리 사업을 몇 년 전에 팔아버렸거든요. 세계 주요 파운드리 업체들 중에서 메모리와 비메모리를 둘 다 하는 회사는요. 삼성전자가 유일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AI 시대가 열리면서 반도체 설계 방식이 완전히 바뀌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하나의 칩에 모든 기능을 다 넣었어요. CPU면 CPU, GPU면 GPU. 한 덩어리로 만들었죠. 근데 공정이 미세해지면서 이게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칩이 작아질수록 불량률이 올라가거든요. 기능을 많이 넣을수록 칩 면적이 커지고 면적이 커질수록 수율이 떨어져요. 그래서 나온 게 멀티다이 기술입니다. 영어로는 칩레지라고도 해요. 쉽게 설명하면요. 하나의 큰 칩을 만드는 대신에 작은 칩 여러 개를 따로따로 만들어서 나중에 하나로 합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CPU 코어 담당하는 칩 따로, 그래픽 담당하는 칩 따로, 메모리 컨트롤러 담당하는 칩 따로 만드는 거예요. 각각은 작으니까 수율이 좋습니다. 불량 나면 그 부분만 버리면 되고요. 다 만들고 나서 이 칩들을 레고 블록처럼 조립해서 하나의 완제품으로 만드는 겁니다. AMD가 이 방식으로 인텔을 역전했어요. AMD 라이젠 CPU 아시죠? 이게 멀티다이 구조입니다. 예전에는 인텔이 CPU 시장을 완전히 지배했었는데 AMD가 이 기술로 추격해서 지금은 점유율을 많이 뺏어왔거든요. 엔비디아 GPU도 마찬가지예요. 최신 AI 칩들은 전부 이 멀티다이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업계 전망에 따르면요. 2027년에는 고성능 컴퓨팅용 AI 반도체의 90%가 이 구조가 될 거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 멀티다이 칩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일단 각각의 작은 칩들을 만들어야겠죠? 그건 파운드리가 합니다.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이 칩들을 하나로 합쳐야 하거든요. 이걸 첨단 패키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삼성의 강점이 나옵니다. 삼성은 파운드리도 하고 첨단 패키징도 해요. 칩 만드는 것부터 조립하는 것까지 하늘사에서 다 할 수 있는 거죠. TSMC도 패키징은 합니다. 근데 삼성이랑 결정적으로 다른 게 있어요. 멀티다이 구조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뭔지 아세요? HBM이에요. 고대 여폭 메모리라는 뜻인데요. AI 연산에 필수적인 초고속 메모리입니다. 엔비디아 AI 칩에 전부 HBM이 붙어 있거든요. HBM 없으면 AI 안 돌아가요. HBM은 메모리 반도체예요. 누가 만드냐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이 세 회사가 전 세계 HBM 시장을 나눠 갖고 있습니다. TSMC는요, HBM 못 만들어요. 메모리 사업 자체를 안 하니까요. 그러면 TSMC한테 AI 칩 만들어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TSMC가 비메모리 칩 부분은 만들어줍니다. 근데 HBM은 못 만들어요. 고객이 따로 삼성이나 SK 하이닉스한테 가서 HBM 사와야 해요.
그 다음에 이걸 또 패키징 업체한테 가져가서 합쳐야 하고요. 복잡하죠? 여러 회사 돌아다니면서 따로따로 사서 조립해야 하는 거예요. 시간도 걸리고 비용도 들고 뭔가 문제 생기면 책임 소재도 불분명해지고요. 삼성은요, 이걸 한 번에 해줄 수 있어요. 비메모리 칩 만드는 것도 삼성, HBM 만드는 것도 삼성, 이걸 합치는 패키징도 삼성. 고객 입장에서는 삼성한테 아이디어만 가져가면 완제품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턴키 서비스라고 합니다. 턴키가 무슨 뜻이냐면요, 열쇠만 돌리면 된다는 거예요. 자동차 살 때 열쇠 받아서 바로 운전하면 되잖아요. 부품 따로 사서 조립할 필요 없고요. 삼성 파운드리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설계 지원부터 칩 생산, 패키징, 메모리 조달까지 전부 원스톱으로. TSMC는 이게 안 돼요. 메모리가 없으니까요. 아무리 파운드리 기술이 좋아도 턴키 서비스는 못해요.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AI 시대가 되면서 이 차이가 엄청나게 중요해지고 있어요. 왜냐고요? AI 칩은 연산 유닛과 메모리가 같이 붙어 있어야 하거든요. 따로 놓으면 성능이 안 나와요. 그래서 엔비디아 칩 보면 GPU 옆에 HBM이 빽빽하게 붙어 있잖아요. 둘이 같이 가야 해요. 앞으로 AI 반도체 수요가 폭발할 거잖아요. 그런데 TSMC한테 맡기면 메모리는 따로 수급해야 해요. 삼성한테 맡기면 한 번에 끝나고요. 어디가 더 편하겠어요? 특히 중소기업들한테 이게 엄청 매력적이에요. 빅테크들은 규모가 있으니까 이 회사 저 회사 돌아다니면서 조율할 여력이 있거든요. 근데 작은 스타트업은 그럴 인력도 없고 협상력도 없어요. 삼성처럼 한 곳에서 다 해주는 데가 훨씬 편한 거죠. 삼성 파운드리 고객사가 35개에서 121개로 늘어난 이유가 여기 있어요. 빅테크 몇 개가 아니라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삼성으로 온 거예요. 턴키 서비스가 매력적이니까요. 지난주 서울대에서 열린 파운드리 비전 세미나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삼성이 앞세우고 있는 게 바로 이 멀티다이 플러스 메모리 통합 솔루션이라고요. TSMC가 대형 고객 몇 개한테 집중하는 사이에 삼성은 더 많은 고객들한테 더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포지션 자체가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TSMC는 최고의 위탁 생산 공장이에요. 삼성은 AI 반도체 시스템 전체를 함께 만들어주는 파트너로 자리 잡으려 하고 있어요. 경쟁의 차원이 다른 거죠. 물론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삼성 HBM이 SK 하이닉스한테 밀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이 나노 수율이 TSMC 수준까지 올라왔는지도 확인이 필요해요. 하지만 방향성은 확실합니다. 삼성만이 할 수 있는 걸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요, 전략이 좋아도 결과가 안 나오면 소용없잖아요. 진짜 고객들이 오고 있긴 한 걸까요?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주문이 들어오고 있는 걸까요? 숫자로 확인해 봐야겠죠? 그리고 그 숫자가요, 놀랍습니다. 숫자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017년 35개였던 삼성 파운드리 고객사가 지금 121개예요. 8년 만에 3.5배가 늘었습니다. 반대로 TSMC는 535개에서 522개로 줄었고요. 근데 이 숫자만 보면 오해할 수 있어요. TSMC는 13개 줄었고 삼성은 86개 늘었으니까 삼성이 TSMC 고객 뺏어온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는 조금 다릅니다. AI 시대가 열리면서 반도체 시장 자체가 폭발적으로 커졌어요. 새로운 회사들이 엄청나게 생겨났습니다. AI 스타트업들이요. 챗 GPT 터지고 나서 너도 나도 AI 한다고 뛰어들었잖아요. 이 회사들이 전부 칩이 필요해요. 자체 칩을 설계하는 곳도 있고 기성품 쓰는 곳도 있는데 어쨌든 반도체 수요가 폭증한 거죠. 이 새로운 수요가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TSMC로 갔으면 TSMC 고객사가 늘어야 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줄었어요. 왜냐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TSMC는 빅테크 물량 처리하느라 바쁘거든요. 새로 생긴 작은 회사들한테 신경 쓸 여력이 없어요. 그 물량이 삼성으로 온 겁니다. TSMC한테 밀려난 기존 고객들도 오고 새로 생긴 스타트업들도 오고 그래서 삼성 고객사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예요. 삼성이 TSMC 고객을 직접 뺏은 게 아니라 TSMC가 못 받는 물량을 삼성이 받아낸 거죠.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요. 파운드리 시장이 이제 승자독식 구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TSMC가 거의 다 가져갔어요. 근데 시장이 너무 커져버렸어요. TSMC 혼자 다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세컨드 플레이어한테 기회가 열리는 구조가 된 겁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이야기를 다시 해볼게요. 엔비디아가 구형 GPU 재생산을 삼성한테 맡긴 건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예전 제품 하나 더 만드는 수준이 아니에요. 엔비디아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TSMC한테 최신 칩 생산은 계속 맡기고 있어요.
호퍼, 블랙웰 같은 AI 서버용 GPU요. 이건 TSMC가 아니면 수율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구형 제품은 삼성한테 맡기는 거예요. 왜요? 삼성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요. 이게 바로 듀얼 파운드리예요. 최첨단은 TSMC, 그 외는 삼성. 이렇게 나눠서 맡기는 겁니다. 한 곳에 몰빵하지 않고 분산시키는 거죠. 엔비디아 같은 초대형 고객도 이제 이런 전략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닌텐도도 마찬가지예요. 닌텐도 스위치 2 칩을 삼성이 만들고 있잖아요. 닌텐도가 왜 삼성을 선택했을까요? TSMC한테 맡길 수도 있었을 텐데요. 여기에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선 닌텐도 칩은 최첨단 공정이 필요 없습니다. 게임기거든요. 스마트폰처럼 얇고 가벼울 필요가 없어요. 8나노면 충분해요. 그러면 굳이 비싼 TSMC 쓸 이유가 없죠. 두 번째로 물량 확보 문제예요. TSMC는 애플이랑 엔비디아 물량 처리하느라 바쁘거든요. 닌텐도가 대량 주문 넣어도 뒷전으로 밀릴 수 있어요. 삼성은 달라요. 8나노 라인이 비어 있었으니까 닌텐도 물량 받을 여유가 있었던 거죠. 세 번째는 관계의 문제예요. 닌텐도 스위치 1세대 칩도 원래 엔비디아가 설계하고 삼성이 만들었거든요. 기존에 일했던 관계가 있는 거예요. 새 파트너 찾는 것보다 기존 파트너랑 계속 가는 게 편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삼성한테 주문이 쌓이고 있는 겁니다. 하나하나 뜯어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삼성이 갑자기 잘해졌다기보다는 시장 상황이 삼성한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죠. 증권가 반응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삼성 파운드리 리포트 보면 부정적인 내용이 대부분이었어요. 수율 문제 해결 안 됐다. 적자 탈출 요원하다. TSMC 격차 좁히기 힘들다. 이런 톤이었거든요. 지금은요.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턴어라운드 가시권 진입, 2나노 수율 개선 확인 필요, 듀얼 파운드리 수혜 예상.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년 사이에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삼성 파운드리가 반격에 성공하고 있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남아요. 이 반격이 진짜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는 거죠.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거든요.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삼성이 반격에 나섰지만 상대가 만만치 않아요. TSMC는 여전히 기술력 최고고 자금력도 넘치고 고객 기반도 탄탄해요. 삼성이 따라잡으려면 갈 길이 멀어요. 근데요, 바로 그래서 지금 이 시점이 중요한 겁니다. 싸움이 아직 안 끝났으니까요. TSMC 독점 체제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겼어요. 그 틈을 삼성이 파고들고 있고요. 승부가 다르면 아직 몇 년은 더 걸릴 거예요. 2027년이 분수련이 될 겁니다. 테일러 공장에서 이 나노 양산이 본격화되는 해거든요. 그때 삼성이 수율을 어디까지 끌어올렸느냐, 고객을 얼마나 확보했느냐에 따라서 판도가 갈릴 거예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 단순히 삼성이 잘 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반도체 산업의 판 자체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불과 5년 전만 해도 반도체는 그냥 부품 산업이었어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칩, 컴퓨터에 들어가는 CPU. 중요하긴 한데 일반인들이 관심 가질 분야는 아니었죠. 근데 지금은요,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가 됐어요. 엔비디아 시가총액이 애플을 넘었잖아요. 반도체 만드는 회사가 스마트폰 만드는 회사보다 더 비싸진 거예요. 국가 안보 문제이기도 해요. 미국이 왜 중국한테 반도체 수출 규제를 이렇게 강하게 거는지 아시잖아요. AI가 군사기술이랑 직결되기 때문이에요. 반도체 없으면 AI 못 돌리고 AI 없으면 미래 전쟁에서 진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반도체 공급망을 자기들 통제하에 두려고 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삼성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 미국 입장에서 삼성은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 기업이에요. 대만 TSMC는 중국 위협이 있잖아요. 삼성은 그 대안이 될 수 있어요. 미국이 삼성 테일러 공장에 보조금 주면서 지원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한국 입장에서도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예요. 반도체가 한국 수출의 몇 %인지 아세요? 20%가 넘어요. 자동차보다 많고 석유화학보다 많아요. 한국 경제가 반도체로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까지 한국 반도체는 메모리 위주였어요. D램, 낸드 플래시. 여기선 삼성이랑 SK 하이닉스가 세계 1위예요. 문제는 메모리 시장이 등락이 심하다는 거예요. 호황일 땐 엄청 벌고 불황일 땐 적자나고 롤러코스터거든요. 파운드리는 달라요. 훨씬 안정적이에요. 위탁 생산이니까 경기 변동에 덜 민감해요. 고객사가 있으면 꾸준히 물량이 들어오거든요. 삼성이 파운드리에서 성공하면 한국 반도체 산업의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메모리 의존에서 벗어나는 거죠. 고용 효과도 어마어마해요. 테일러 공장만 해도 직접 고용 2,000명, 협력업체까지 합치면 수천 명이에요. 장비업체, 소재업체, 부품업체들한테 다 일감이 돌아가거든요.
삼성 파운드리가 성장하면 한국 반도체 생태계 전체가 커지는 겁니다. 시장 환경도 삼성한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고요. 듀얼 파운드리 트렌드, 미중 갈등, AI 수요 폭발. 이 세 가지가 맞물리면서 삼성한테 기회의 창이 열리고 있는 거예요. 결국 중요한 건 실행이에요. 기회가 와도 잡지 못하면 소용없잖아요. 삼성이 이 기회를 살릴 수 있느냐? 테일러 공장 제때 가동시킬 수 있느냐? 이 나노 수율 TSMC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느냐? HBM 격차 좁힐 수 있느냐? 앞으로 2, 3년이 승부처입니다. TSMC 독점 시대가 끝나가고 있어요. 새로운 판이 짜이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판에서 삼성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느냐? 그건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진짜 승부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